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받는 보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가 올바르고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함께 뜻을 함께하고 함께 행동을 하는 가치관과 행동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죠. 그죠? 일부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일부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산다고 하고. 그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지켜야 될 하나의 룰이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줘야 하나의 태도, 요즘 말로 애티튜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간혹 많이 있다기보다 조금 많죠, 요즘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게 성공을 더 많이 하고 더 뭔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기를 한번 치면 저 누구냐, 코인 하는 게 권동희 같은 애는 한 50조 사기를 50억도 아니고 50조 사기 쳐가지고 지가 한 8조 챙겼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챙겼겠지만. 근데 얼굴은 해맑게 생겼어요. 지금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냥. 그런 애들은 한 번에 이렇게 조 단위를 댕깁니다. 몇 조. 8조 얼마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비트코인 6만 개 주고 지 형량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8조에서 재산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2조만 남았는데, 그 비트코인은 소유주가 다 있고 그 이전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는 표가 납니다. 그래서 권동희가 현재 2조를 갖고 있다. 팔기만 하면 현금 2조를 갖고 있다. 그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대통령 하고 있는 윤석열이, 그리고 그 와이프 윤석열보다 높은, 요번에 맹태균 씨가 나왔더만 윤석열보다 높다고. 김건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알잖아요.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 자기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청담동에 뭐 부자 이진이라 했던 사람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맡은 바 자기가 있던 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가서 그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삶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부자가 될 수도 없고 크게 성공할 수도 없고, 대부분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냥 소시민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난 적당히 편안하게만 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이런 사람들의 무엇을 빼앗아가는 대부분은 뭡니까? 올바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득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천벌이 내리냐? 천벌도 안 내리죠. 그냥 열심히 잘 삽니다. 재수없이 자기들 편으로 재수없이 들키면 감옥에 좀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어린 친구들은 열심히 해봐야 별거 없네. 우리 아빠 우리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사는데 우리는 그래봐야 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데, 인스타를 보면 아니면 신문의 사회면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는 거죠. 직접 보고 느끼고 동경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채워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박탈감을 맛보고 도리어 뒤처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편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편법을 찾아서 뭐라도 조금 더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 걸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바른 사회관계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도 체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쟁이 하는 데서 벗어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사업화를 한다고 해서 돈을 크게 벌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쉽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초 투자비나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이거만 하면 돼. 이것만 조금 도와주면,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들을 그냥 잘 찾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하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뭐 잘 채워지면 그걸 만족한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사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렇게 편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나와서 성공하느냐?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돈을 어떤 불로소득 같은 이익을 취해가지고 그 사기에 속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사기에 속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기를 왜 당할까요? 나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 취하고 싶다. 조금 뭐 완전 불법이 아니라면 나도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처음에는 올바르고 착한 것이었는데 점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 욕심을 가질까요? 왜 욕망을 가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그렇게 도구로 쓰도록 허락받아서 그런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선한 사람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조건부로 선한 겁니다. 조건부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다 악하냐? 조건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가 약간 뭐 조금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있으면 조건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왜 올바른 삶이 아니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각 개인만이 추구하고 개인만이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직업이란 게 있는데 그 직업을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씩 잘
풀어주고 조금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하게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싫다고 해서 나는 한 가지 직업만,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직업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군데로 쏠려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작 요즘 세대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쏠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올바르고 착하게 각자의 역할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사람도 평등합니다. 하지만 용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순대를 썰기 위해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스시를 지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건 누굽니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결국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내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는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 틀리게 올바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이든 선택해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재밌는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선택해도 특별한 거 아니면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내세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돌아갔어요. 천상에 돌아갔는데, 야, 넌 지옥에 좀 갔다 와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렇게 살지 말했잖아. 지옥에 갔다가 왔는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착한 일을 하면 되는데 또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사주에 착한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 나쁜 쪽을 택하는 거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건 다 개인에게 달린 거죠. 개인의 가치관은 언제부터 비틀어지고 그것이 언제까지 연결되냐는 거죠. 올바르게 산다면 내가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 다음 생까지 그냥 일관되게 이런 형태의 삶으로 아니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갖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데, 안 쉬워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혹에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혹이 강합니까? 아니요. 유혹이 약합니다. 바로 그 유혹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다 세상에 유혹인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리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 악의 어떤 생각, 나쁜 생각들에서부터 본인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벗어나야 실제 물질적으로 받는 보상은 적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감정은 상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물질을 보상을 받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가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럼 올바르게 사는데 왜 보상을 못 받느냐고요? 웃기죠? 왜 그럴까요? 올바르게 사는데 보상을 못 받는 이유는 어차피 올바르게 사는데 배정된 어떤 에너지 총량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올바른 사람이 그냥 잘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잘 살면 된다. 못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살기 위해서 삶을 선택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다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잘 사는 방법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정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나의 인생에 피해를 끼치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생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음에
태어나서 본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 나를 평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 저 나쁘게 살기가 좀 많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대에서 무언가 얻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덤덤 더 높게 과하게 뭔가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좋은 장점이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전진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하면 세상의 모든 재화나 감정들은 서로 낫게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올바른 삶을 가져가게 되고, 이 올바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재미나고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르게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다 보면 나는 그들과 다른 행동이나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녹아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바꿔놓든지 아니면 본인이 바뀌어야죠. 근데 본인이 바뀌기 싫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보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생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언제까지 윤회를 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는 어떤 큰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결정하고 잘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법의 시작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이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입니다.